효자, 이복, 동생, 낯뜨거운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은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렇죠? 예, 집권 여당.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 있죠? 더불어시민당, 그렇죠. 근데 범여권의 비례정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맞습니다. 열린민주당, 그렇죠? 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의 이 논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먼저 오늘 열린민주당 인사들이 5.18 민주묘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열린민주당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열사대 희생정신, 광주 항쟁의 민주화 정신, 열린민주당이 반드시 계승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꼭 이루고자 하는 나라 5월 영역을 다시 만들어서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열린민주당 인사들이 5.18 민주묘역을 찾았습니다. 예, 정봉주 최고위원 뭐 등등 열린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다 보이네요. 손혜원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 김 기자, 열린민주당 간에 이 설전이 날로 아주 점입가경이에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과는 뭔가 선을 계속 긋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마포을 후보는 거기는 최강욱 씨, 나는 정청래 씨, 이렇게 성이 다른데 굳이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DNA 검사 좀 해보자라는 말에 반박해서 이런 말을 한 건데, 손혜원 의원이 정청래 후보의 말에 또다시 반박해서 가수 임재범 씨와 배우 손지창 씨도 성이 다른 형제다라는 취지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적통 논쟁에 연예인 가정사까지 끌어들여서 계속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번 그래픽 좀 넘겨보죠.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이 가수 임재범과 배우 손지창 이 두 분은 사실은 이복 형제 사이입니다. 임재범, 손지창 저 두 분이 이복 형제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아무리 정치권이 뭐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여권이 연예인의 그 숨기고 싶은 가정사까지 저렇게 언급하면서 말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기 좋다? 아니에요. 나 뜨거워요.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데 최 평론가는 무슨 생각 드세요? 저도 저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자기 여당의 모 정당이 따라오게끔 해야 될 정당인데 열린민주당이 비례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더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총선까지 마지막까지 갈 경우에는 어쩌면 지지율이 역전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로니까 지금 이렇게 좀 심각하게 대처하는 거죠. 위기감을 느낀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열린민주당이 권양희 여사를 찾아갔는데 권양희 여사가 만나지 못했잖아요. 못 만났죠. 서신만 줬죠. 맞아요. 그건 뭐냐면 적통성 논쟁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민주당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리해줘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또 5.18을 갔죠. 게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DNA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사실 연예인의 어떤 그런 가정사까지 꺼낼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막 나간다면은 사실은 이게 지금 정치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부리지 못하는 홍길동 전의 현대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효자라면은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효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정치권이 저는 정말 이게 본질과 다르게 이렇게 정말 정치의 본질과는 아주 다른 쪽으로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전 중도층의 마음도 투표에 약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장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게 논쟁이 서로 가속화되고 싸움이 일어나면요. 지금 열린민주당만 좋은 일이에요. 열린민주당만 좋은 일 시킨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네. 1등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신생팀이 와 내가 싸움만 붙으면은 우리 신생팀이 이긴다고 막 지금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데 그럼 언론에서는 1등하는 데랑 신생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고 계속 호기심 섞인 그런 보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신생팀은 상당히 주목받을 거고요. 예. 이 사람들은 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다. 자기네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저렇게 논란이 될 수 있을수록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룹들은 와 저기 손혜원, 우리 김의겸, 우리 뭐 최강욱 최강욱? 이런 분들이 있구나. 저기가 조금 더 우리의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표가 쏠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즐기는 거고 예. 정청래 의원하고 지금 손혜원 의원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데 예. 두 분이요 마포구리라는 지역을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되게 친한 사이인데 예. 혹시 짜고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장 소장이 이제 개인 의견입니다. 전망이자 분석이자 생각이시고.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우리 장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오늘 발표된 게 있다는데 뭐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25.1% 지지율이 나왔고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0.8%, 그 다음이 열린민주당이 나왔습니다. 14.3%, 그 뒤로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이렇게 이제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이 14.3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 밑에 숫자들 보이시죠? 15, 12, 8, 5, 5, 2. 이게 뭘까요? 만에 하나 저 지지율을 받으면은 지금 예상되는 의석수예요. 미래한국당 25.1 나왔는데 예상 의석수 15. 더불어시민당 12. 열린민주당 8. 이런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조사대로라면 열린민주당의 지금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장윤미 변호사. 네. 지금 이제 예상 의석수가 8석이기 때문에 지금 8번까지는 당선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 최강욱, 김의겸, 주진형, 황희석 이런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일단 열린민주당의 어떤 성격, 그 뭐 DNA라고 계속 표현을 하면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국회에 입성을 했을 때 민주당과 통합 아주 상승작용을 같이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의 여지로 남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뭐 선명성 경쟁 등을 통해 가지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의 또 문제는 이제 친조국을 표방한 것처럼 어쨌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에서 그렇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상 여기 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 같았으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을, 특히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 지지율이 거의 두 자릿대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뭐 짜고 치는 걸 수도 있지만 위기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좀 전에 그 비례대표 후보 명단 좀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아까 리얼미터 조사대로라면 열린민주당이 8석을 가져가는데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자, 최광욱 비서관 조국 아들 1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논란 때문에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하다 못한 분이죠. 주진영 대표 과거 음주운전 적발됐던 사례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황희석 전 국장은 친조국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스코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장 수장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 8번까지 해서 황희석 인권국장까지 되면요. 예. 정말 검찰하고 제대로 한판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있었던 최광욱 전 공직개혁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라고 공격을 했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과 예. 검사들을 벌레라고 호칭을 했어요. 허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당선되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 예. 상당한 갈등,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 그 지지율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천천히 넣어주세요, 천천히.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좀 약간 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이 20.8이고 열린민주가 지금 14.3이면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지지율대로라면 더불어시민당이 12석까지 가잖아요. 민주당이 저쪽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명단을 11번부터 매겼습니다. 그럼 이거대로라면 민주당이 자, 우리 비례로 이 사람들 배지 달게 해줄 거예요 라고 더불어시민당에 넘긴 사람이 2명밖에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2석만 되는 거니까.
참고로 김홍걸 씨가 14번입니다. 하여튼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열린민주당이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양측의 신경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이 더불어시민당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 뭐 여러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뭐 이 비례정당 아니겠습니까?